까는 언니와 함께하는 소통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도 여전히 명신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댓글에 종종 말레이시아 사건이 터졌다고 그에 관련된 사건을 다루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잠시 그 얘기 먼저 다루고 지나갈게요. 이야기를 하려면 백혜령 경장님 얘기를 뺄 수가 없어요. 이 백혜령 경장님의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가장 아팠던 것은 외부의 외압도 있었지만 조직 내부의 외압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견디기 힘들었고요. 제가 그 견디기 힘든 점을 수사팀 직원들한테 세세히 얘기하게 되면 제 존재가 무너지고 수사에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는 내가 반드시 지휘부의 책임을 물을 거다. 언론에 알려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차차 알려나갈 거다. 그러면서 사회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알립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직원들한테 피해 안 가게 내가 할 테니까 과장 믿고 따르라. 이 수사 중단하면 안 된다. 중단하면 직무유기다. 특수직무유기죄로 우리들 처벌된다.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 처벌될 수 있다. 우리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이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다. 계속 독려해 왔고요. 네, 이상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 수사는 잠시 멈춰진 듯 보였던 거죠. 보이기만 그래 보였지 진행은 계속되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백혜령 경정 이분이 앞에서 막아주고 버텨주시고 밑에서는 조용히 수사를 했던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말레이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한 놈이 잡혔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지 않나, 그 결과로 연결고리를 잡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겠죠. 현재 말레이시아 사건은 멈춘 게 아닙니다. 이번에 특검이 통과됐잖아요. 이 안에 있어요. 채병 사건과 세관 마약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특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특검만이 답이다. 이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한다. 만약에 명신이 쪽이었으면 잡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잡혔다라는 건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 내용입니다. 좀 전에 들으셨죠? 수사는 멈추지 마라. 멈추게 된 순간 어차피 정권은 바뀐다.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다 뒤집어 쓴다. 요즘 명신이 하는 거 보면 아시죠? 모든 걸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한두 해 지나온 게 아니잖아요. 안다는 거죠. 이런 권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요. 그래서 수사는 멈추면 안 됐던 겁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됐었고요. 앞으로는 특검과 국정감사로 밝혀질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 중에 한 놈이 잡혔으니 이 사건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뻔히 알잖아요. 그 위에 주범이 누군지 곧 밝혀질 겁니다. 명신이 주가 조작 사건 10월이면 공소시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검들이 기소도 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고 있죠. 이제 명신을 잡기 위해서 JTBC가 참전을 했다고 했었죠. JTBC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공범의 편지라고 하죠. 도피 중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가 공범에게 전달하려고 쓴 편지의 전문을 JTBC가 확보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내용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명신이만 빼고 우리는 빵에 갈 수 있다. 우리만 딸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우려를 밝힌 대목입니다. 김 여사만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걱정한 걸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 편지를 이미 확보했던 사실도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JTBC는 김 여사가 공범 중 한 명과 수억 원대 다른 투자 현안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먼저 주포 김모 씨의 편지 내용부터 단독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모 씨는 2021년 9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도피했습니다. 검찰 수사망이 도펴올됩니다. 김 씨는 같은 해 10월쯤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민모 씨에게 주려고 했던 겁니다. 검찰이 김 씨의 도피를 돕던 측근 A 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겁니다. 편지에서 김 씨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합니다.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라고 합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달린다는 표현은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인들은 처벌을 받고 김 여사만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며 고민한 내용들을 언급하다 나온 겁니다.
갑자기 3명 영장을 청구했다길래 정말로 아무도 출석하지 않기를 기대했고 간절히 바랬다며 지극히 상식적으로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출석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형님이 왜 나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형님은 당시 구속영장에 청구돼 법원 실질심사에 나간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말합니다. 김 씨는 붙잡힌 뒤 검찰 조사에서 이종호가 왜 출석했는지 원망스럽다고 했는데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형님이 이종호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어 나는 잘못 없어요. 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라고 답한다면 그게 바로 자백이라며 나도 또 전략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검거 뒤 검찰 조사에서 이 편지를 본인이 쓴 내용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명신이와 관련된 공범들입니다. 이 중 김모 씨라는 주포죠. 이 공범이 쓴 내용이라고 하죠. 저희는 이 편지에서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는 대목도 찾아냈습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안해진 주포 김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당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윤 쪽은 김 여사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 없는 사람들이라고 쓴 겁니다. 김 씨는 편지에서 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알아본 바론 윤 쪽은 김건희 여사만 빠져나가면 나머진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윤 쪽은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던 사형을 당하던 아무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불이라는 거죠. 자신들만 빠져나가면 나머지야 죽든 말든 관심 없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한다. 최은순과 명신이의 과거의 삶을 보면 항상 배신을 했습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 윤석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불이라는 거를 이 동업자도 안다는 거죠. 현재도 배신을 밥 먹듯이 해서 주변에 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었으니 나도 한심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도 내년에 대통령이 되어도 뒤집긴 힘들다고 보고 어쩔 방법이 없어졌다고도 합니다. 또 편지에서 이모 씨와 자신, 블랙펄 등 총체적 주가 조작이란 검찰의 전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형님의 구속영장 청구 취지를 회장에게 공유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이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와 자신을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으니 상황을 뒤집으려면 구속된 형님 이종호 씨의 영장 청구 배경을 자신의 도피 조력자인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김 씨는 조사받은 내용들이 공유돼야 전술을 만들 수 있다며 이 씨에게 공유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 대응 전략을 짜던 김 씨는 편지를 쓴 뒤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10월 중순 체포돼 같은 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듯이 명신이가 언급이 됩니다. 모든 건 명신이가 주범이라고 보아야겠죠. 현재 명신이의 콜검들은 명신이를 빼려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지의 내용과도 같은 내용이죠. 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명신이가 콜검들로 대치를 하면서 자신의 세력으로 검찰을 장악시켰잖아요. 그 한가운데 한동훈이 있었고요. 한동훈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오래된 관계, 윤석열과 명신이의 집사라고도 하죠. 이들이 검찰을 장악하면서 이 사건을 물고 있었던 검사들을 모두 배제시키고 팽을 시켰죠. 하지만 이들 검사들도 벼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때가 있잖아요. 권력이 셀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세상이잖아요. 권력의 끈이 잘리기를 기다렸다고 봐야겠죠. 이제는 명신이의 콜검, 그 반대 세력, 그 검사들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을 다루었던 검사들은 이날을 기다렸다는 거죠. 명신이의 콜검, 윤석열 일당들이 검찰의 명예를 시궁창으로 집어넣어놨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검찰, 검사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예 콜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 세력 검사들이 많이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까는 언니의 영상에도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에 굉장히 수상한 대목이 하나 있다고.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재판에서 이상한 거는 기소가 된 사람들 권오수 회장이나 이종호 대표나 전부 다 기소가 됐는데 네. 잘 보시면 권오수, 그리고 이종호가 누굽니까? 이 판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김모 씨 외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 4명은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기소가 되지 않는 6명이 있습니다. 저기서 하나도 돈 번 사람이 없어. 다 손해봤어요. 그런데 김건희 모녀는 검찰 종합의견서에서 23억을 수익을 챙겼다고 했잖아. 김건희 이 주가 조작의 선수라고 보이는 저 공모한 자들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손해를 봤다고 했죠. 그런데 이득을 본 자 6명 있습니다.
이 6명이 94억이란 수익을 냈습니다. 이 중에 명신이와 최은순이 23억이죠. 그리고 나머지 4명이 25억, 25억, 11억, 10억입니다. 그런데 더 수상한 게 하나 있어요. 모녀뿐만이 아니고 저기서 여러 명이 6명이 와. 94억을 수익을 받거든요. 와. 근데 다 불기소야? 한 명도 기소가 안 됐어요. 야, 이씨. 이게 말이 되는 나라냐? 말이 안 되는 나라죠. 이 말이 안 되는 걸 만들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명신이와 윤석열입니다. 이 공범, 그것도 이종호와 권오수예요. 이들도 이득을 못 본 돈이에요. 누굴까요? 누구라 생각하세요? 야, 쟤네들은 나보다 더한 애들인데 쟤네들은 더군다나 몇십억을 이득을 받는데 와. 쟤네들은 한 명도 기소를 안 하고 추가 기소로 무슨 방조까지 걸어갖고서는 지금 나를 이렇게 얽어매느냐 와. 이 생각 안 들겠어요?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대통령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자기들의 원칙이래. 자, 근데 아까 봤지? 2023년 다시 올려줘. 그때는 신나가지고 민주당 가짜뉴스 허위 주장 난리쳤잖아. 뭐 하는 겁니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 기소도 못한다. 언급도 못한다. 제 생각에는 명신이라고 봅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영역은 이 나라의 명신이잖아요. 명신이 차명 계좌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먼저 주가 조작입니다. 23억을 수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팝니다. 6만 7천 주를 주식 매도를 날립니다. 그랬더니 딸이 32초 만에 그것을 다 삽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엄마랑 딸 보셨어요? 어떻게 엄마랑 딸이 똑같이 주가 시장, 자본시장 교란죄에 그렇게 들어가서 자그마치 23억이나 수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왜? 남편이 검찰총장이라서. 왜? 남편이 검사라서. 이런 검사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검찰총장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 검찰이 밝혀냈어요. 23억이나 수익을 봤다고. 이번 항소심에 혹시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무죄 날까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죄는커녕 모두 유죄 났습니다. 전주까지 징역 얼마?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 전주는 자그마치 손해를 1억이나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주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녹취가 들어있고 계좌가 들어있고 그리고 수억을 23억이나 받고 통정 매매했고, 그러면 징역 1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검사도 더 수사하세요. 공수처도 더 수사하세요. 그리고 특별검사로 확실하게 수사해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공정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죠? 좀 전에 얘기했죠. 이종호와 권오수 외 2명, 이 4명은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손해를 보지 않는 6명, 이게 94억이라는 돈을 이득을 봤단 말입니다. 이 안에 2명이 있고요. 나머지 4명은 밝히지도 못합니다. 이들을 밝히지 못한다. 아무도 기소도 못한다. 근처도 못 간다. 범접할 수 없다. 그러면 단 하나죠. 명신이와 최은순이라고 의심이 되지 않나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명신이 주변 오빠뿐만 아니라 이종호, 이 모두를 불러들여서 국감에 세울 겁니다. 그리고 특검도 있죠. 23억을 밝힌 검사들은 4년 전에 이 사건을 시작한 검사들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24억이란 돈도 밝혀냈던 거죠. 나머지 4명이 누군지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명신이가 통과된 특검을 거부를 한다고 했다는데 아직도 고민이 많나 봅니다. 계산을 하는 거죠. 언제 날릴까? 조금이라도 더 늦게 날려볼까? 이런 계산을 하나 본데요. 언제 날리던 특검은 다시 돌아갈 겁니다. JTBC가 명신이를 꼭 빵에 보내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 듯합니다. 앞으로도 JTBC 뉴스 기사 잘 봐주시고요. 명신이의 주가 조작에 관련된 내용들 있으면 모두 공유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이 검사들도 눈치를 보고 이 판사들도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우리가 이들에게 쥐어준 건 권한입니다. 절대 권력을 쥐어준 적은 없습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 이 공무원들에게는 권한뿐이 없습니다. 일을 하라고 자격을 쥐어준 거고 기회를 준 거지 우리가 언제 이들에게 권력을 주었던가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되겠죠. 권력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혈세만 받아먹는 국민의힘 조만간 박살은 나겠지만 어찌됐건 구박하면서 특검은 꼭 통과를 시키자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까는 언니 응원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댓글로 응원 부탁해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